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뒤집어 영어를 그리다 특허받은 영어 원리충전소, 여기는 드로우 잉글리시 시즌2의 17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4강부터 16강까지 3강을 통해서 우리는 비동사, 자동사, 타동사, 주다동사, 목보동사 이렇게 5동사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표로 정리가 되었죠. 근데 이 5동사 중에는 어느 한 부류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동사 무리들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살짝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힘이 있는 자동사는 분명히 맞는데 힘이 없는 비동사처럼 보를 결합하는 동사 녀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사와 비동사 양쪽 모두에 양다리 걸치는 얄미운 녀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놈이 바로 become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become이라는 놈은 힘이 있는 동사인가요? 아니면 힘이 없는 동사인가요? 대답이 망설여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없는 동사는 비동사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become이 비동사입니까? 아니죠. 비동사 다시 읊어봅시다. be, am, is, was, were, 빙빙. 요놈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ecome은 힘이 있는 동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겹게 해봤던 식으로 이 문장을 의문문하고 부정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become은 힘이 있는 동사니까 의문문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직접 움직이지 않으니까 따까리 조동사 do를 써야죠. 근데 따까리 조동사 do를 앞으로 내보냈는데 잊지 않으셨죠? 본래의 동사, 본동사 became이 가지고 있던 과거 시제까지 가져와서 do의 과거 시제인 did를 써줘야죠. 그 다음 주어 he가 나오고 그 다음 본동사 become은 어떠한 형태로 써줬죠? 시제를 따까리 do에게 주었으니 순수한 형태인 원형을 써야죠. 이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리하여 did he become a doctor?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 became 다음에 이 a doctor는 뭔가요? 목적어인가요? 여러분, 일단 뭐뭇을로 해석되지도 않고 딱 봐도 목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대충 보니까 보호 같죠? 그것도 명사보호. 그래서 저도 그림을 이렇게 명사보호로 그렸습니다. 맞아요. 보호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명사, 형용사 보호는 힘이 없는 동사, 비동사에만 결합하는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비동사는 의미가 거의 없으니까 보충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왜 힘이 있는 동사 become에 보호가 결합했을까요? 그 비밀은요, 이 동사 become의 의미에 있습니다. become의 의미는 뭐뭇이 되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되는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듯 힘이 있는 동사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이미 만들어져서 뭐뭇이다, 뭐뭇이 되다 또는 뭐뭇인 상태이다를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하는 힘이 있는 동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예문에서는 힘이 있는 동사 became에 명사보호인 a doctor가 결합된 경우인 거고요. 근데 짐작이 가시겠지만 힘이 있는 동사에 형용사보호가 결합할 수도 있겠죠? 이 예문처럼요. 동사 become은 뭐뭇인 상태가 되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보호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become과 같이 보호를 결합해서 써주어야 하는 동사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요. 일단은 grow, get, go, come, run, fall, remain, keep, lie, hold, continue 등등 이러한 동사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 찾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시고요. 얘네들 말고도 우리나라 문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힘이 있는 동사이지만 보호를 써주어야 하는 동사 중에는 또 지각동사, 감각동사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시죠. 여러분, 자동사인 taste의 의미는요, 맛이 나다입니다. 여러분, 맛이 난다는 거는 어떠한 것이 처음부터 어떠한 맛인 상태로 생겨난 겁니다. 설탕은 단 상태로 생겨난 거고요. 소금은 짠 상태로 생겨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맛이 나다의 의미인 동사 taste 다음에는 반드시 어떠한 맛이 나는 상태인 건지의 형용사 보호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문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간의 삶이에요, 삶. 언어에는요, 인간의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뭐한 상태인지를 말해줘야 하는 자동사들은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진 것들이에요. 영어 단어로 제시해드리자면 look, smell, taste, feel, listen, sound, sim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사전 찾아가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대신 얘네들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얘네들은요, 명사 보호가 아닌 형용사 보호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하는 문법이 아니고요. 얘네들의 의미 자체가 뭐뭐한 상태인지가 필요한 동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 문법에서는요, 얘네들이 나올 때 항상 설명을 하는 그래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그냥 우리말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얼음은 느껴진다, 차갑게. 다들 이렇게 해석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분명히 차갑게 라고 해석되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 문법에서 뭐뭐 하게에 해당하는 거는 부사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것들은 대부분 부사 자리에서 써먹는 건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긴 해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사실만 적용한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 써먹어야겠죠? The ice feels cold. 여러분, 영어에서 cold는 차가운이라는 형용사이고요. cold는 차갑게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 문장을 만들어 써먹는다면 이 문장으로 써먹어야 하는데 이 문장은 영어 사람들에게는 틀린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외우세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라고 던져버리고 빠져버리면 제 스타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말과 영어가 문장을 만들어 써먹는 스타일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점이에요. 말씀드리면 영어에서는 feel이라는 동사를 말함으로써 뭐뭐한 상태로 느껴진다 라는 의미를 먼저 던진 후에 그 바로 다음에 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보충하는 말을 덧붙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 보호가 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그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인지 과정은요, 힘이 없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써먹을 때 그때의 인지 과정과 똑같은 원리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말은 동사 느껴진다를 말하기 전 단계에서 동사 느껴진다 자체를 꾸며주는 인지 과정으로요, 느껴지기는 하는데 대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즉 뭐뭐 하게에 해당하는 부사 차갑게를 동사 앞에 먼저 말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알고 써먹는 게 훨씬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아서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어 문장의 중심인 오동사하고 거기에 결합하는 보호 또는 목적어는 어떨 때 써먹는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힘이 있는 동사인데 힘이 없는 동사, 비동사처럼 보호를 꼭 써주어야 하는 예외적인 자동사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다시 표로 정리해드리면 바로 이 표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동그라미 숫자들은요, 우리가 배운 문장의 오형식에 굳이나 끼워 맞추면 해당 숫자의 형식이라는 걸 표시해 드린 겁니다. 마치기 전에 이 표에 대해서 살짝 부연 설명 덧붙여 드리자면요, 동사의 분류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오형식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여기 요 비컴류 동사들 그리고 지각동사,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놈들을요, 비동사와 같이 싸잡아서 같은 패거리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오형식에서는 이들을 같이 싸잡아서 이형식 동사 또는 불완전 자동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 거 아시죠?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제가 이 표처럼 분류한 이유는요, 저는 비컴류와 지각동사, 감각동사 얘네들이 엄연히 힘이 있는 동사로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 힘이 있기 때문에 따까리 조동사 둘을 가져다 쓴다는 문법적 특징에 초점을 둔 겁니다.
힘이 없는 비동사는 조동사 do를 안 쓰고 힘이 있는 동사들은 조동사 do를 쓴다. 이 사실은 그야말로 극명한 문법적 차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더더욱 중요시하는 겁니다. 비동사에 보호를 결합하는 것처럼 비컴류 동사, 지각동사, 감각동사에도 보호를 결합해서 쓰는 개념은요, 그저 동사가 가지는 의미가 워낙 약하니까 추가로 보호를 붙여 써주는 개념인 겁니다. 다시 말해 굳이 말하자면 문법이라기보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어법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듣고 넘겨도 상관없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영어의 중심인 동사의 5가지 분류 5동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5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붙여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재료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팔품사하고 문장 성분들을 배울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철저하게 원리로만 접근하는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